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가 어린이날인 어제 정식 개장했습니다. 개장 첫날부터 많은 방문객이 몰렸지만 레고랜드 조성 과정에서 약속했던 유적공원과 유물 전시관은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이 레고랜드 부지에서 발굴된 유물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건지 오동철 춘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레고랜드 중단 촉구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도 활동 중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레고랜드가 개장하기까지 지금 11년이라고 하는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그동안의 과정 다 지켜보셨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사실은 11년이라고 하지만 이제 협약이 맺어진 것부터 11년이고요. 네. 실제로는 뭐 2008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네. 사실 그동안 이제 계속 지켜보면서 저희가 특히 이제 2014년부터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 전면 재검토 이야기를 했고요. 네. 문제점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는데 이 사업은 뭐 그동안 너무 많은 보도에 나갔지만 협약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고요. 노예계약이라는 얘기가 이제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 국민들이 내용을 다 알고 나면 굉장히 허탈감에 빠질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죠. 네. 지금 선사시대 유물이 나왔잖아요. 그냥 나온 거 정도가 아니라 뭐 가장 많은 유물이 나온 지역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유물이 나왔는데 원래 그 지역에 선사시대 유물이 나올 거라는 사실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겁니까? 아닙니다. 강원도도 다 알고 있었고요. 문화재청도 알고 있었고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이 중도는요. 일제강점기 때 이미 선사유적지들이 발견이 되기 시작했고 굉장히 많은 유적이 있을 거라고 알려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76년, 67년에 의암댐이 막아지면서 일부 발굴을 했거든요. 물에 잠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때도 이제 국립박물관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1980년, 81년 이때 국립중앙박물관하고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에서 이제 연합발굴단이라는 게 구성이 돼서 네. 이 부분적으로 발굴했죠. 그리고 적석총이 이미 이제 드러나 있었고요.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유적이 있을 거라고는 알고 있었고요. 2011년에 시굴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미 얼만큼 유적인지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지역에 레고랜드를 유치한다고 한 겁니까? 저희가 바로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거죠. 저희가 2012년도에 이미 이 자리에다 레고랜드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자리는 다른 개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만일에 이 자리에 꼭 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다면 정밀 발굴을 한 이후에 상태를 보고 그때 가서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 된다. 네. 무조건 밀고 가는 상황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저희가 공문서로도 접수를 했었는데 강원도는 그 당시에 답변하면서 만일에 정밀 발굴해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지만 네. 속내로는 무조건 밀고 가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갈등 끝에 결국은 레고랜드가 들어오기로 한 거잖아요. 들어오기로 하고 그러면서 일종의 조건처럼 내세웠던 게 집단 지성묘 이전 복원, 선사유적공원 그리고 유물 전시관을 만들겠다. 이건데 지금 이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아까 김성환 게스트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얼만큼의 유적이 많이 나오고 이런 거 말씀하셨었잖아요. 네. 실제로 중도에서 나온 청동기 유적은 전 세계 발굴사에 아예 유례가 없는 정도의 규모고요. 한 군데 좁은 면적에 170여 개의 고인돌이 나온 사례는 아예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중도에서 발굴된 유물에 관해서 학계에서 일부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거는 그분들 스스로의 양심의 문제인 거예요. 실제로 학계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그 당시에 목소리 못 낸 것 때문에 지금 이제 목소리 낼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고백 아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엄청난 유물이 나왔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재청이 이거를 허가를 내줄 수가 없잖아요. 예.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내주면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중도의 유적의 유물, 그러니까 평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문화재 평점이라는 게. 예. 이게 이제 100점 만점에 91.77점이 나왔어요. 예. 근데 문화재법에 의해서 문화재청에서 하는 이 규정에 보면 74점이 넘어가면 원형 보존이에요. 사업을 못 하는 거죠. 네. 근데 91.77점이 나왔으니까 이건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편법이 써진 게 조건부허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적박물관 만들고
선사유적공원 만들고 집단지 성면 이제 48기가 문제가 되는 고인돌이었었는데요. 네. 48기를 다 뜯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원형 보존하는 거로 해서 복원하는 거로 해서 조건 허가를 내줬던 건데 사실상 아무것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근데 문화재청은 예. 지금 이제 전제 조건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한을 명시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거짓말이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제시하는 그 안에 보면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에 예. 그 2017년 그러니까 제 11차 이제 회의록이거든요. 여기 회의록에 보면 이게 사업자들이는 안을 심의한 거예요. 거기 보면 레고랜드 개장과 동일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문화재청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공문상으로 이걸 한 건 없다. 그리고 강원도도 우리가 공문상으로 받은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 이 문화재청에서 가장 상위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데가 문화재위원회잖아요. 예. 거기 올라간 안에 그 레고랜드 개장과 동일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시한 명시한 적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동안 그 당시 이제 그 문화재위원이기도 했고 그 선사유적공원을 만들기 위한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었거든요. 예. 거기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하던 분이 숭실대학교 그 명예교수 이제 최병현 교수란 분인데 네. 이분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지긋지긋해서 더 이상 얘기하기도 싫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거짓말만 하고 이러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예. 지금 레고랜드가 들어선 지역이 원래 그 고대 유물이 나온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유물들은 약 9,000점 정도의 유물들이 있는 건데요. 이것도 예. 이제 뭐 쓸모없는 것들은 다 버렸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유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게 이제 9,000점 정도인데 예. 지금 전체가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문화재는 발굴되면 국가기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의 수장고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네. 일부가 전시가 되기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럼 유적은요. 예를 들면 예. 집터라든가 뭐 이거는 고인돌이라든가. 지금 땅속에 예. 2m 50 정도 땅속에 지금 도로 다 묻은 상태입니다. 그거는. 그럼 묻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레고랜드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거기다 이제 일부는 특히 레고랜드 같은 경우에 호텔이라든가 전망타워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는 파일 시공이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문화재청이. 그런데 일부 파일 시공까지 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복토 보존하면 뭐합니까? 그 안에다 다시 이 파일을 받고 그 위에 하중을 얹어놓으면 당연히 유적은 훼손 논란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앞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유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이 청동기 그렇습니다. 시대 유적이라고 하는데. 청동기뿐이 아니고요. 여기는 예. 신석기부터 현대까지 유적이 층층이 다 있어요? 있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가치를 평가한다면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뭐 역사적인 평가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유래는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아마 네. 여기에 대해서 그 부정할 수 있는 학자들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청동기 유적과 철기 유적, 삼국시대, 고려시대가 같이 나오는 사례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청동기 시대까지만 해도 신석기나 청동기는 이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서 수렵 활동을 하는 시기잖아요. 예. 근데 중도는 이게 계속해서 중첩돼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선사부터 현대까지의 모든 유적층이 나온 곳은 중도밖에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지금 레고랜드 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겁니까? 레고랜드 측은 우리가 얘기할 건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건보가를 내줄 당시에 문화재청이 조건보가의 당사자가 중도개발공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업이 원래 중도개발공사가 레고랜드를 다 지어주는 거로 돼 있던 건데 중도개발공사가 자금난 뭐 이런 거 이 비리 문제 이런 게 막 터지면서 못하다 보니까 강원도가 800억을 멀린에 제공하는 대신에 멀린이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멀린이 준공을 받다 보니까 이게 조건보관한 측은 중도개발공사고 레고랜드 공사란 건 멀린이고 하다 보니까 문화청이 멀린에다 공사 중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조건보호가 미이행을 멀린에다 요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게밖에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저희가 이 제기하는 문제는 이 레고랜드를 개장하고 이런 거는 문화청이 어떻게 못한다고 하지만 네. 준공을 할 당시에 문화청이 이거를 관여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준공할 당시에 조건보호가 내용을 따라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준공을 안 내줬으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문화재청과 준공허가기관인 춘천시의 공동 책임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직무 유기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문화재청장을 지난 2일날 직무유기하고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한 거죠. 이게 좀 그 고발한다 하더라도 지금 레고랜드를 어떻게 움직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8년 가까이를 지금 사실 뭐 싸움 아닌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훼손하지 말아라. 근데 레고랜드는 지금 멀린이라는 어쨌든 영국계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만들었잖아요. 예. 그리고 개장까지 했어요. 지금 이 나머지 부분도 전체가 유적지인데 제발 더 이상 훼손하지 말고 그냥 이거라도 그럼 살리자. 그래서 이제 국가사적도 지정하고 뭐 나머지를 보존지역으로 이 보존지역이 이제 전체에서 지금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전체를 나머지 부분을 개발을 더 이상 하지 말고 나머지를 공헌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차선책이 아니겠느냐 이걸 얘기하는데 강원도는 그거를 이행할 생각이 전혀 없죠. 왜냐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좀 궁금한 게요. 예. 레고랜드가 지금 들어선 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레고랜드가 확장되는 겁니까? 레고랜드가 지금 부지가 전 국민들이 사실 많이 쏟고 있는데요. 레고랜드가 전 세계 뭐 10번째고 전 세계 2번째 규모라고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예. 이거 전혀 사실 아닙니다. 레고랜드가 전체 부지가 28만 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 네. 그중에 레고랜드가 지금 놀이시설이 들어가 있는 거는 지금 거기에 반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4만 정도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레고랜드가 되는 거죠. 예. 부지 면적만으로 보면 전 세계 2번째인데, 근데 나머지가 이제 레고 확장 부지라고 지금 남아 있는 거고, 서비스 부지라 해서 이제 그 직원들 숙소라든가 뭐 아니면 이 사무실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거의 80만 제곱미터 정도가 중도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전부가 개발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군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만든 부지, 그러니까 레고랜드 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 거 말고 나머지 예. 있는 부지까지 더 추가로 개발하면 정말 유적지나 유물들 더 파괴될 수 있으니 그건 더 그렇죠.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문화재청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게 이제 복토 보존이라는 걸 통해서 보존했다고 문화재청은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근데 보존이라는 거는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볼 수 있고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민간으로 다 넘어가 버리게 되니까 뭐 국민들이 이걸 볼 수 있는 이 알겠습니다. 기회는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희는 보존이라고 볼 수가 없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오동철 춘천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일 무순세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